자,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0일 파더스데이에 보내드리는 사전 녹화 영상입니다. 예, 오늘은 일요일이고 파더스데이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7월 4일 또 독립기념일 연휴가 다가오게 됩니다. 몇 주 전에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 제가 뭐 차 체크리스트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걸 쭉 한번 알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독립기념일 연휴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교외로 여행을 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자동차죠. 예, 미국은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어느 집이든 간에 거의 필수로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뭐 여성분들은 뭐 물론이고 남성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 자동차, 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또 오래 고장 없이 잘 관리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미 알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지만 의외로 좀 헷갈리고 잘 몰랐던 부분도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구조로 들어가는지 알면 여러모로 좋죠. 왜냐하면 우선 뭐 속된 말로 사기를 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면 무조건 정비소 가면 고치란 대로 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주유소 사장님의 배려로 주말에 중간중간 좀 차를 고치는 걸 배웠습니다. 뭐 정비 쪽 일로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사장님의 좀 설득에 말렸어요. 왜 말렸냐면 사장님이 미국에서 차는 꼭 필요한데 네가 이 자동차를 갖다 고치는 일을 업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고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네가 미국 생활에 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자동차 타이어 빵꾸 떼우는 것부터 브레이크 가는 거, 오일 체인지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 얼터네이터 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씩 자동차 고치는 거를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웬만한 고장난 거는 제가 부품을 사다가 고치려면 좀 고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도 이 배워놓으면 확실히 좋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고등학교 때 주유소 사장님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조금 이만큼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드릴 건데, 우선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름을 넣으러 다닙니다. 근데 기름을 넣으러 다니면 이제 레귤러가 있고 슈퍼가 있고 그 중간에 뭐 플러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뭐 슈퍼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다른데, 제일 싼 기름이 있고 제일 비싼 기름이 있고 그 중간 기름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중간 단계 기름이 없었습니다. 레귤러 아니면 슈퍼,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그때 당시에도 반반씩 섞어서 기름을 넣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싼 휘발유일수록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비싼 휘발유는 넣고 싶은데 비싼 휘발유를 넣자니 너무 비싸니까 이 중간치를 택하는 방법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주유소가 이 두 가지 중간 레벨의 휘발유를 넣게 되죠. 이 휘발유가 이제 보통적으로 이 저렴한 휘발유하고 비싼 휘발유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옥테인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옥탄가라는 옥테인 레이시 다른 게 제일 큽니다. 물론 슈퍼 얼레드에는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다고 광고를 하는 쉐일 주유소 같은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레귤러하고 슈퍼의 차이는 옥테인의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슈퍼를 집어넣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에 따라서는 슈퍼를 집어넣어봤자 전혀 소용이 없는 차가 있고 그냥 돈 낭비만 하는 차가 있고, 또 어떤 차는 꼭 슈퍼만 집어넣어야지 되는 차가 있습니다. 일반 휘발유를 쓰면 그 차의 성능을 충분히 이용 못하는 차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슈퍼냐 레귤러냐 이전에 뭘 아셔야 되냐면 옥테인 값을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옥탄가라고 하는 옥테인 레이스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얼마큼 점화율이 좋냐 이것을 뜻하는 건데 복잡한 얘기 하지 말자고요. 87이라는 숫자, 레귤러 밑에 87, 그다음에 89 플러스에, 그다음에 슈퍼에 뭐 91 혹은 92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옥테인 수치입니다. 근데 이 옥테인 수치를 보고 기름 집어넣는 게 중요하고, 내 차가 어떤 기름이 필요한지 이거는 매뉴얼 보시면 나오고, 요즘 차들은 보편적으로 주유구 요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적혀 있어요. 프리미엄 언레드 온리 이렇게 적혀 있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뭐 레귤러 87 옥테인 혹은 91 이상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보편적으로 뭐 플러스를 집어넣어라, 프리미엄을 집어넣어라, 레귤러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옥테인 몇 이상을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옥테인 수치가 중요합니다. LA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주유소가 레귤러가 옥테인이 87, 플러스가 89, 그다음에 슈퍼가 91, 이렇게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마다 달라요. 제가 이번에 산 차는 87, 87만 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레귤러를 집어넣는데 이 87 갖다가 유타주에 저번에 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유타주에는 레귤러가 85밖에 안 되더라고요. 옥테인이 더 낫습니다. 주마다 이제 좀 공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옥테인 레이스를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타주에 갔을 때는 제가 플러스를 집어넣었습니다. 플러스가 87이었고 슈퍼가 89였어요. 거기는 92짜리 집어넣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냐 뭐 레귤러냐 플러스냐 이걸 집어넣는 것보다 이 옥테인 수치 뭐 LA에 계속 있다 뭐 이러면 상관없지만 여행을 가신 데는 이 노즐에 버튼 누르기 전에 이게 87이냐 89냐 91이냐 혹은 90이냐 어떤 지역은 100짜리 파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기름값이 비쌉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정해서 기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차 이번에 사는 뭐 수바루의 아웃백 같은 그냥 제너럴 유틸리티 차는 그냥 87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런 차에다가 89를 집어넣으면 뭐 기름 효율이 더 좋아지고 더 멀리 가냐 차가 더 좋아지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차의 구조는 87 옥테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87만 집어넣으면 그 이상의 성능 효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7 이상을 집어넣는 게 별로 무의미하고 대신 85 같은 걸 집어넣으면 87에 설계된 차이기 때문에 85를 집어넣으면 조금 성능 저하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타주에 여행을 갔을 때 레귤러가 85인 걸 보고 플러스 87짜리 갖다가 이제 기름을 넣었던 겁니다. LA 같은 경우는 제가 보편적으로 레귤러 87짜리를 넣고 있죠. 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들이 이제 91짜리가 필요할까요? 91, 92짜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유럽제 고급 승용차 이런 차들은 아예 적혀 있어요. 프리미엄 언레드만 넣어라. 이렇게 집어넣는 얘기는 벌써 미국에서 옥테인 가격 미국 기준으로는 90 이상 넘는 기름을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1이나 92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으시기가 좋습니다. 왜 이게 좋냐면 비싼 돈 주고 성능 좋게 하려고 유럽차 고급차 사셨잖아요. 고급차 사셨는데 이 차들은 진짜 또 고급차이기 때문에 똑똑합니다. 옥테인 가격이 낮아지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차가 엔진이 흔들리는 일이 조금 더 생겨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뭐 그냥 원래 좀 싼 차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고급 스포츠카나 아니면 정숙함을 요하는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흔들리는 거 이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옥테인이 낮으면 엔진이 감질해서 그만큼 출력을 같이 낮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300마력짜리 차를 샀는데 이 기름을 갖다가 나쁜 걸 집어넣으면 250마력밖에 예를 들어서 출력이 안 나오게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그렇게 셋업을 하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차에 좋겠습니까? 안 좋죠. 비싼 차를 샀으면 그만큼 기름값도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LA나 네바다 같은 지역이나 미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 레귤러하고 슈퍼하고 기름 차이가 한 30센트, 40센트 뭐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한번 주유를 하면 뭐 한 기껏 해봤자 한 7, 8불 차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1불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카고 외곽 지역을 한번 여행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슈퍼랑 레귤러 가격이 한 1불 20전 이상 차이가 나갖고 기름을 다 집어넣으면 한 15불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갖고 거기서 기름을 조금만 집어넣고 다른 주유소를 찾아갔던 적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기름을 집어넣었던 거 87을 집어넣는 차는 87 이상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91 이상을 집어넣으라는 차는 항상 91 이상을 집어넣는 게 좋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슈퍼 플러스 그다음에 레귤러 이렇게 구분짓지 마시고 항상 주유기 버튼에 있는 숫자 87인가 89인가 91인가 이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동차 메인테넌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오일 체인지를 많이 하죠. 오일 교환이라고 하는 이 오일 체인지는 제때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해주는 것은 이 자동차 안에 피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오일이 오랫동안 이제 체인지를 안 해주고 계속 교환을 안 해주고 사용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선 연비가 나빠지고요. 자동차의 고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일 체인지는 얼마큼 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통상적으로는 3,000마일서부터 5,000마일 사이마다 오일 체인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만 좀 무리하게 달렸거나 아니면 좀 짐을 많이 싣고 달렸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 뭐 무리하게
많은 곳을 달렸거나 그러면 3,000마일마다 한 번 해주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매일 하루에 뭐 출퇴근만 규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5,000마일마다 한 번씩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역시 자동차 매뉴얼에 보면 몇 마일마다 한 번씩 해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요즘 차들은 이제 마일리지 따라서 이제 컴퓨터 대시보드에 언제쯤 되면 오일 체인지 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오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미국에서는 그냥 일반 오일이 있고 synthetic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제 합성유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냥 광유, 합성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regular oil, 그다음에 synthetic oil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 synthetic oil은 합성유라서 쉽게 말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일반 오일보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가격도 일반 오일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synthetic 오일을 사용하시면 보편적으로 한 10,000마일, 예, 그리고 한 15,000마일마다 한 번씩 오일 체인지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기름 집어넣는 것처럼 일반 오일 체인지를 해야 되는 차한테 synthetic 오일, 비싼 오일 갖다가 집어넣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예, 그리고 synthetic 오일을 집어넣는 차에다가 일반 오일을 집어넣어도 됩니까? 예, 이거는 안 됩니다. synthetic 오일 갖다가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고급 차들은 synthetic 오일 뭐 전문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뭐 BMW, 벤츠 이런 차들은 무조건 synthetic 오일만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MW, 벤츠, 뭐 렉서스 이런 거 타신 분들이 내 차는 뭐 오일 체인지 한 10,000마일마다 한 번씩만 하면 되던데, 그 딜러에서 연락 오는 게 12,000마일마다 한 번씩 오일 체인지 하라고 오던데, 예,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synthetic 오일을 사용해서 그렇지 그 차가 특별해서 오일 체인지를 늦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synthetic 오일을 쓰시는 게 결국 경제적으로는 더 좋아요. 예, 그리고 차가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이 오일 체인지는 이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은데, 단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 새 차를 사시면 첫 번째 차는 오일 체인지를 가급적 한 1-2,000마일 안에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 차는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쇳가루 같은 게 많이 떨어져 나가요. 예, 차가 브레이크인이라고 해갖고 새 차를 사면 암만 정교하게 만들었어도 어느 정도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이가 맞물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틀니가 안 맞는 이런 쇳가루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시고 첫 오일 체인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2,000마일 안에, 예, 처음 해줍니다. BMW 같은 경우는 메인텐스가 첫 차를 사고 한 1,500마일도 안 돼서 첫 오일 체인지를 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기종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먼저 번에 이제 운전하고 있었던 M4 같은 차는 뭐 좀 슈퍼 스포츠카 쪽에 속하는 차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고 1,000마일 만에 바로 오일 체인지 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귤러 오일 체인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즘엔 차들이 어느 정도 엔진을 돌리고 나온 차들이 많아요. 싼 차들 말고 좀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차들은.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차들은 엔진의 RPM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했고, 첫 번째 오일 체인지 하기 전까지는 엔진이 무리하게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셋업되어 있는 차들도 많아서 이 브레이크인이란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근데 옛날에 뭐 20년, 30년 전에는 차 매뉴얼에도 적혀 있어요. 예, 브레이크인이라는 건 뭐냐면 차를 처음 사서 몇 마일까지는 뭐 속력도 55마일 이상 내지 말고 차도 뭐 부드럽게 하고 첫 오일 체인지도 언제 해주고, 이게 다 매뉴얼에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차들은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첫 오일 체인지는 조금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반 오일을 사용하시면 한 3,000마일부터 5,000마일, 새 차라면 5,000마일마다 한 번 해줘도 됩니다. 무리하게만 안 다니면. 예, 그리고 synthetic 오일을 집어넣으시면 12,000마일 뭐 이렇게 뛰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그냥 오일값 얼마 되냐 그래갖고 저는 synthetic 오일을 사용해도 보통 한 6,000마일, 7,000마일마다 한 번씩 오일 체인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ynthetic 오일을 쓰는 게 더 좋다는 거 아셨죠? 예, 근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건 뭐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반 오일 체인지가 예를 들어서 30불이다 그러면 synthetic 오일 체인지는 한 100불 정도 받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half and half 섞인 오일 체인지 해주는 곳도 있어요. 뭐 GP 루브 같은 이 프랜차이즈 오일샵 같은 데는 half synthetic, half regular 오일이라고 해갖고 그걸 한 60불, 70불 받는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synthetic 오일이 한 3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예, 비싼데 또 결과적으로 또 3배 정도 더 많이 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코 뭐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돈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코스코나 샘스클럽, 예, 이런 데 멤버십 있으신 분들은 가시면 거기서 synthetic 오일을 팔아요. 예, synthetic 오일은 synthetic 오일이라고 적혀 있고
뭐 벨브린, 그다음에 모빌1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 신테릭 오일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오일들을 파는데 제가 타는 차에 필요한 오일도 샘스클럽에 팔더라고요. 예, 거기서 오일 5통만 사갖고 혹은 박스로 사서 쟁겨 놓으셔도 됩니다. 예, 그럼 싸니까. 예, 5통, 보통 차는 한 4통 반, 5통. 이거는 몇 통이 필요한지 차 매뉴얼 보면 몇 쿼트가 필요한지 나와요. 여기 한 병이 한 쿼트거든요. 예, 그래서 뭐 4.5 쿼트 혹은 5 쿼트 혹은 6 쿼트 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것만큼 가져가시고 오일 체인지 하는 곳에다 미리 연락하셔갖고 내가 직접 오일을 가져갈 테니까 얼마의 오일 체인지를 해주겠냐.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반 오일 체인지 해주는 값 정도 조금 양심적이면 그거보다 가격을 조금 더 빼주겠죠. 뭐 30불 받는 곳이면 예를 들어서 25불이라든가 뭐 이 정도 빼주면 그 돈 주고 이 오일 가져다 주시고 오일 체인지 해주시면 저렴하게 신테릭 오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테릭 오일 쓰면 여러모로 차에 참 좋아요. 예, 요건 좋은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모빌1 예, 그 회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테릭 오일 만드는 회사가. 예, 근데 지금 많이 있으니까 지금 뭐 모빌1 오일 같은 거는 지금 샘스클럽 같은 데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필요하신 오일을 사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종류가 많아요. 예, 어떤 오일을 사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레귤러 오일하고 신테릭 오일은 알려드렸죠. 여기서 이제 오일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또 머리가 우지근 합니다. 이 숫자는 또 뭘까? OW30은 뭘까? OW40은 뭘까? 10W40은 뭘까? OW20은 뭘까? 예, 복잡하죠. 예, 이거 뭐 복잡한 얘기도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차가 엔진이 시동이 안 걸었을 때 점도하고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 점도 이 차이인데 이 숫자가 보편적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좀 차가 옛날 차나 좀 무리 없는 차들, 이렇게 좀 얌전한 차들은 좀 낮은 걸 많이 써요. 근데 차가 고속으로 다니는 차일수록 좀 높은 걸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오일의 점도가 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열이 돼 있어야지 이 오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매뉴얼에 당연히 적혀 있어요. 예, 이 차는 뭐 5W 20를 써라, 5W 30를 써라, 5W 40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는데 거기 적혀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추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오일을 쓰고 더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오일을 써라. 이게 또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보편적으로 추운 데 있을수록 점도가 낮은 오일을 쓰는 게 맞고 더울수록 점도가 높은 오일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절 차이가 좀 크거나 혹은 뭐 알래스카 같이 보편적으로 추운 곳에 계신 분들은 원래 매뉴얼에 적혀 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낮은 오일을 쓰는 게 시동도 더 잘 걸리고 예, 차에 대해 무리도 없고 예,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어쨌든 간 제일 좋은 거는 매뉴얼에 적혀 있는 대로 쓰는 게 좋다는 거. 예, 근데 보편적으로 오일 체인지만 전문으로 하는 뭐 GP 루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종류별로 다 있지만 보통 이제 자동차 정비소라든가 이제 오일을 갖다 전문으로 안 하는 곳은 오일 종류가 한 2종류, 3종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신테릭 오일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에 제가 LA 있었을 땐 제가 가던 이제 정비소 예, 거기다가는 제가 부탁을 해서 제가 필요한 오일을 갖다 놓는 경우도 있었고 뭐 BMW 같은 경우는 오일 체인지를 뭐 다 해주니까 사실 갈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차를 바꿨으니까 이제 또 오일 체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차 오일을 찾아보니까 제 차는 매뉴얼에 OW20, 예, 5W20라고 적혀 있는 이 오일을 사용하라고 적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오일이 흔한 오일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10W40 아니면 5W30 예, 이 두 가지 오일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오일이 제일 많이 쓰는 오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5W20라는 오일을 찾아보니까 샘스클럽에 신테릭 오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를 사서 이제 그 오일 체인지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 차에 맞는 오일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점도의 오일, 예를 들어서 5W20짜리 차에다가 제가 오일을 갖다가 10W40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추운 데 있으면 엔진이 시동이 잘 안 걸릴 수도 있고 엔진 너킹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맞는 오일을 집어넣는 게 맞고 보편적으로 또 5W30 예, 여기에 맞는 차인데도 추운 지방에 있으면 5W20 오일을 집어넣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고 그 차에 맞는 오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W40 그 다음에 5W30 이런 것들 많이 흔한데 조금 안 흔한 오일 종류를 쓰는 게 있어요. 예, 이 점도인데 그거는 본인이 직접 오일을 사 가져가셔갖고 양심적인 정비소에 가서 이걸로 오일 체인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오일 체인지만 제대로 해도 차가 진짜 수명이 오래 가요. 그리고 저는 조금 극성이긴 한데 만 마일마다 좀 오일 체인지 할 거 7천, 8천마다 오일 체인지 쓴 대로 해주잖아요. 예, 차 상태 아주 좋고 연비도 좋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연비에도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에어 필터입니다. 예, 에어 필터인데 보편적으로 정비소 가시면 이제 정비소에서 좀 비즈니스 잘하신 분들은 에어 필터를 열은 다음에 에어 필터를 보여주면서 이걸 갖다가 갈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시꺼먼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안 간 거 아니면 그냥 먼지만 털고 널어주세요. 다음에 갈게요. 그리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먼지만 털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집어넣는 사람은 없어요. 예. 컴프레서 그 먼지 쭉 털어주고 다시 집어넣는데 그 정도면 웬만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봐도 좀 시커멓다 싶으면 거기 어디 뚜껑 여는지 엔진 열면 보시면 똑깍똑깍 여는데 보면 그 엔진 필터 예 그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예 여는 거 아주 쉽습니다. 예 무슨 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열릴 수가 있거든요. 예 에어 필터가 너무 더럽다 싶으면 컴프레서로 털어주세요. 그리고 근처에 뭐 펫보이스든 뭐 아니면 뭐 오로파스라든가 뭐 이런 자동차 부품 파는 곳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의 차 종류하고 연도 차 종류는 대충 뭐 BMW 530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30i면 530i, 530d면 530d.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필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차 모델명하고 연도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필터를 갖다가 살 수가 있어요. 훨씬 가격이 싸죠. 그 다음에 가져오셔서 아까 거기 똑같이 열고 필터 집어넣고 그 먼저 본 필터는 버리시면 됩니다. 이 에어 필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에어 필터가 꽉 막히면 연비가 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비를 체크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요즘엔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지금 연비가 얼마큼 나오는지 이제 계산대에 나오는 차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기름을 집어넣으면 항상 이 오도메터를 그러니까 그 이제 마일리지 측정하는 거 갖다 리셋을 시켜요. 그리고 기름 집어넣을 쯤 되면 얼마큼 달렸나 좀 확인해 본 다음에 너무 급격하게 이제 좀 떨어졌거나 그러면 이제 엔진 좀 확인해 보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습관이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기름 맞는 거 집어넣으시고 오일 체인지 제대하시고 에어 필터 잘 갈아주시고 이것만 하면 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이거는 먼저 번에 메모리얼 데이 때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공기압이 필요한 공기압이 있어요. 내 타이어가 같은 공기압을 집어넣는 차들도 있지만 어떤 차들은 뒤 타이어는 33, 앞 타이어는 35. 제 차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뒤 타이어가 바람을 더 많이 집어넣는데 제 차는 뒤 타이어는 33 psi, 앞 타이어는 35 psi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정비소에서 보기 귀찮으니까 그냥 다 32로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걸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맞춰주시는 기준은 선을 할 때, 차가울 때 그 공기압 기준이기 때문에 한낮에 길에 차를 댔는데 한쪽에 햇빛이 이렇게 쬐 있어갖고 이쪽 타이어는 햇빛에 노출됐고 이쪽은 그늘져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집어넣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쪽에 공기가 더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늘한 곳에 뭐 그라지 같은데 밤새 차를 세워놓으시고 아침에 한번 바람을 넣으신다든가 이런 게 좋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넣으시는 거는 게이지를 보고 넣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봐도 오늘도 뭐 링크 올려드리겠지만 자동적으로 이제 맷 PSI 셋업하면 거기까지만 바람을 딱 넣어주고 빼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혹시 빵꾸 날 때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엔 조그만 사이즈로 잘 나와요. 이런 거 하나 사놓으시면 자동차 공기압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타이어는 35, 왼쪽 타이어는 30 이러면 차가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일 신은 여성이 하일 뒤꿈치가 부러졌는데 계속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오른쪽 다리가 문제가 생기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공기압 똑같이 유지시켜 주시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타이어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차하고 뒤에 차하고 공기압이 다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타이어 사이즈도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앞 뒤로는 타이어를 교환을 못하죠. 그러면 좌우로만 타이어를 교환시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내 타이어가 다 똑같은 차종은 X자로 타이어 교체를 뭐 한 10,000마일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이건 뭐 오일 체인지 하러 가실 때 요거 좀 바꿔주세요 로테이션 하시면 보편적으로 뭐 한 1, 20불 받고 이렇게 로테이션 해주실 거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로테이션도 중요합니다. 왜 타이어 로테이션이 중요하냐면 공기압을 똑같이 놓고 다닌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항상 두 명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지만 운전석에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차가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한 사람 무게만큼 150파운드, 150파운드 무게가 항상 한쪽에 더 실리게 되겠죠. 예, 그러면 한쪽의 타이어가 마모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바꿔줌으로써 이걸 갖다가 좀 평등하게 만들면 타이어도 오래 쓸 수가 있겠죠. 이 네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차가 요즘에는 참 잘 만들어서 고장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메인텐스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행 가시기 전에도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채워놔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엔진 오일 외에도 냉각수라는 게 있죠. 예, 쿨런트라고 레디에이터. 뭐 한국에서 옛날에 오바이트 한다고 그러죠. 예, 오바이트 이게 영어인데 오버히트예요. 예, 그게 오바이트라고 한 게 좀 콩글리시 잠자 갖고 차가 오바이트 한다고 그러고 물이 꿀렁꿀렁 나오는 것 같다가 이제 토하는 것도 오바이트라고 이렇게 말이 변형이 됐는데 오버히트죠. 예, 차의 냉각수가 아주 또 중요하고 파워 스트링 핸들이 파워 핸들이면 파워 스트링 기름 집어넣는 거 브레이크 패드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 그다음에 뭐 또 트랜스미션 오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차들은 웬만하면 그 경고등이 다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자주 가신 정비소가 있으면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좀 챙겨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서 채워 넣으시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냉각수도 본인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찾아서 직접 넣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워 스트링, 예, 기름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 플루이드, 요것도 기름 집어넣는 거 본인이 다 채워 넣을 수가 있는데, 새 차들은 뭐 별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새 차라 하더라도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윈드실드 와이퍼에 들어가는 그 용액이에요. 예, 윈드실드에 물 뿌릴 때 나오는 그 용액이 윈덱스 비슷한 거죠. 예, 유리창 닦는 세제 같은 건데, 이거는 뭐 급하시면 이제 맹물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맹물 집어넣으면 부식되고 여러모로 안 좋아요. 예, 자동차용 그 윈덱스 요거 용액 요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급할 때 유리창 닦을 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만한 통 하나 사갖고 예,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비어있으면 채워 넣으시고 비어있으면 채워 넣으시면 되고, 요건 그냥 물 따른 것처럼 뚜껑만 열고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니까 한 번만 배우시면, 그러니까 정비소 같은 데 가서 한 번만 보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요건 뭐 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채워 넣으시는 게 좋고, 여행 많이 다니실 때 그 윈드실드 와이퍼 있죠. 예, 와이퍼 요게 잘 안 닦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뭐 오로파트 파는 데 가서 자기 차 모델 알려주시고 와이퍼를 사서 이 날만 갈아 낄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날이 안 나갔는데 잘 안 닦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동차를 갖다가 한번 그 웨티슈 있죠. 예, 없으면 그냥 그 휴지에다가 물을 묻히던가 아니면 좀 윈덱스 같은 거 좀 묻혀갖고 그 와이퍼를 좀 들고 여기 날을 갖다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예, 그러면 그거 닦으면 닦을 때마다 줄이 생기던 와이퍼가 멀쩡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해서 진짜 그게 낡아진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거기에 이제 흙먼지 같은 게 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닦을 때마다 줄이 몇 개 생겨서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 기름때 같은 게 묻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그 페이퍼 타올 있죠. 예, 페이퍼 타올 거기다가 하나 물을 조금 묻히시고 거기다 퐁퐁 있죠. 예, 우리 식기세척 퐁퐁을 조금 묻히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페이퍼 타올에다 물만 묻혀 갖고 오세요. 퐁퐁 묻힌 거 갖고 쫙 닦으면 시꺼먼 때가 쫙 묻어 나올 겁니다. 왜 퐁퐁을 쓰냐면 기름때가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예, 그걸로 쫙 한번 닦아주시고, 일반 또 물만 묻힌 페이퍼 다 갖고 쫙 닦아주시고 한번 돌려보시면, 물 뿌리고 돌려보시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요거 여행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정기적인 교환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트랜스미션 오일 체인지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차들은 웬만하면 다 경고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무조건 예, 정비소에 가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늘 이제 그냥 가장 많이 하는 거지만 흔하게 넘어갔던 거, 예, 자동차 기름 종류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냐 레귤러냐 뭐 플러스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옥탄가가 얼마큼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옥테인 레이시 얼마큼인가가 더 중요하다. 예, 이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격이 저 동네는 레귤러가 이만큼인데 여기는 왜 플러스가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유타주의 플러스는 LA의 레귤러하고 기름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7 들어간 차한테 90이 집어넣는다고 좋을 거 별로 없어요. 예, 뭐 좀 마음의 평안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차가 그렇다고 출력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단 92를 들어가는 차한테
47번음은 이제 좀 차 성능이 그만큼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엔진 오일은 레귤러 오일보다 좀 한 번에 좀 돈이 들더라도 신테릭 오일을 사용하셔갖고 좀 한 10,000마일마다 한 번씩 교환하신 게 경제적으로도 더 좋다는 거. 그리고 본인 차에 사용되는 오일이 좀 특별한 것이라면 뭐 샘스 클럽이든 아니면 커스 같은 데든 좀 세일할 때 본인 차에 맞는 오일 수치를 매뉴얼 보고 잘 확인하셔서 OW20인가 OW30인가 10W40인가 이거 다 확인해 보신 다음에 거기 맞는 오일 챙겨 놓으셨다가 오일 교환하실 때 그 오일 직접 가고 직접 싸게 오일 교환하시는 게 좋다는 거. 에어필터는 본인이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와이퍼는 새 거 갈아 끼기 전에 한 번 닦으면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점 좀 알려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자산, 자동차, 우리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미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자동차 정비 한번 좀 신경 써 보시고요. 파더스 데이 날 또 아빠와 함께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근처 교회 드라이브도 하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또 기다리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오기 때문에 그때 여행하실 때 차 준비 미리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힘찬 하루 보내시고 세상의 모든 아빠들을 위해서 또 파이팅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